꼭 그게 심각한 범죄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려 요소는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저도 이게 하나로 딱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능성을 다 볼 것 같아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농담에는 활짝 웃어주던 친구. 방학 때도 연락하며 잘 지내던 친구는 어찌된 일인지 개학 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결석이나 조퇴, 심지어 지각 한번 하지 않았던 친구가 왜 학교에 안 나온 것일까? 그렇게 걱정을 하던 중 친구의 누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이군이 집을 나간 후에 실종돼 가족들이 이군을 찾으려고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개학날이나 그 전에 이군을 만났거나 봤다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가족들은 애가 탔습니다. 개학 이틀 전인 8월 22일 토요일, 아들 이군은 평소처럼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다른 가족들도 TV를 보는 등 각자의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경 집을 나선 이군. 당시 이군은 하늘색 반팔과 청바지를 입고 가방 없이 휴대폰과 지갑만 챙긴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군의 아버지는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가나 보다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휴대폰 신호만 가고 안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은 이군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아무도 그날 이군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군은 평소 성격이 온순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자랐기 때문에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이틀 뒤가 개학이니까 내일 오전에는 들어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11시경 누나가 이군에게 연락을 했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군이 잘 가는 PC방도 가보고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모두 연락했지만 누구도 이군을 만나거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이 되자 이군의 아버지는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다음은 이군 실종 당시 누나가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한 글입니다. 실종 신고는 파출소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가출 신고만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파출소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동생의 폰이 꺼지기 전 마지막 위치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청산면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은 부산 북구에 있는 작은 동네고 제 동생은 전남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군의 거주지인 부산에서 완도까지는 당시 자동차로 5시간은 걸리는 거리. 게다가 청산도는 완도에서 배를 타고 50여 분은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섬입니다. 이군은 왜 연고도 없는 청산도까지 갔던 것일까? 그날부터 이군을 찾는 노력이 계속됐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애끓는 날만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이군이 실종된 지 약 30여일 되던 날 9월 25일 누구도 바라지 않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군이 해안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백골 상태였고 하의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군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8살 이용우 군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그 미스터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신지원금 현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시켜드립니다. 요금솔루션은 인터넷 끝판왕.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9년 8월 부산에서 실종돼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용우 군 변사 사건입니다. 시신 발견 전에 방송이 하나 나간 게 있었고요. 그때부터 좀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도 여전히 또 많은 의문이 남은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종된 곳은 부산 북구입니다. 휴대전화 마지막 발신 위치가 찍힌 곳과는 5시간 걸렸던 그런 공간이고요. 마지막 발신지는 전남의 청산도에서 기지국이 찍혔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었는데요. 이 실종 상황에 대한 스케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보통 이게 뭐 실종이다, 가출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18,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이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 예를 들면은 뭐 가출을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친부모가 아니다. 아니면 뭐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는 얘기는 실제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이고 당사자는 아니니까. 수사를 하려면 그것은 사실은 덮어놓고 다시 봐야 된다. 그럼요. 네. 근본적으로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우리 아이가 착했고 뭐 우리 집에선 아무 일 없었다.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아마도 가족을 제외한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사라졌을 당시의 옷차림도 정말 가벼웠고 이제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중에서 뭐 가방이라도 들고 나갔으면 이해했을 텐데라고 할 정도로 뭐 거의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않은 그런 가벼운 차림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방을 들고 나가면 무슨 가방을 들고 나가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가출을 했다면 옷까지라도 챙겨 나갔을 거란 의미일까요? 그런데 근데 네.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가 가져간들 뭘 가져가겠어요? 재산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그럴 것 같지만 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 뭘 가져나가지? 그럼 자기가 입던 무슨 뭐 옷? 아니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면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뭔가 누구랑 알게 된 어떤 사람이랑 이미 거기 가서 일할 생각이 있었어. 네. 너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뭘 잔뜩 쟁여갖고 가야지 가출이고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과 그 시대 상황과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떤 거주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가 한번 얘기가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울려요. 앵커링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얘가 이상한 데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가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되게 편한 복장으로 가출을 합니다. 아무런 의심받지 않으려고. 이거는 고려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네, 이용우 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뒤인 9월 20일에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 당시에는 소지품이 없었고요. 그래서 신원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5일이 지난 25일에 지갑과 부서진 휴대전화가 발견이 되면서 가족에게 연락이 갔고 부모님이 시신 확인하고 하이 속옷으로 용우 군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이후 DNA 검사를 통해서 확실시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훼손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사실 이제 복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보면 하이 속옷만 입고 바지가 벗겨져 있던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고유정 사건 때도 그렇고 보통 이런 바닷가에서 사람이 그 옷을 벗고 있더라. 옷이 벗겨져 있다. 아니 그게 뭐라고 표현하든. 근데 바닷물에 이게 심해요. 부딪히기도 하고. 네. 시신이. 그래서 옷이 벗겨져요. 바지 같은 게 어떻게 벗겨질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타이즈처럼 딱 된 게 아니라 헐렁한 비교적 몸에 이 정도도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게 심각한 범죄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려 요소는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저도 이게 하나로 딱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능성을 다 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무슨 거냐면 그러면은 지갑과 휴대전화는 왜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바로 근처는 아니라도 어차피. 그거는 뭐냐면은 그게 같은 바운더리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궁금한 네. 게 이게 정확한 보도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바지가 뭐 따로 있었는데 그 바지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면은 같이 뭐 떠밀려 왔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갑과 휴대전화는 사실 막 두둥실 떠가지고 그러니까 오기가 어려운 거라서 사실 뭐 여기 누가 버렸나 해야 하는 거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마도 주머니에 있던 거를 바지가 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잘 안 하는 부분이 안 한 건지 이건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지갑과 시신이 분리됐다. 근데 분리됐을 수도 있고 그거는 왜냐하면 만약에 물에 있을 때 지갑이라는 게 이렇게 뜨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되니까 빠졌는데 이게 무겁지 않으니까 뜬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뜨는 건 비슷하게 뜨여요. 근처에 계속 그게 뭐 바운드리 한 10m 왔다 갔다. 어떤 경우는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지만은 네. 파도에 이걸 맡긴 다음 다른 영향이 없으면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네. 그럼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여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바다에 들어갈 때는 떨어졌는지 들어가는지 몸에 돼 있었다가 파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거는. 그런데 휴대전화는 가라앉지 않나요? 아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네. 2009년도에 휴대전화 피처폰? 그렇죠. 가볍죠. 되게 가벼워요. 네.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 뜰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100% 확신할 수 없다. 확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어떻게 휴대전화가 안 가라앉아? 안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용호 군의 행적을 실종 단계부터 시신 발견까지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데요. 어떤 의문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군이 집을 나서던 날 휴대전화와 지갑 말고 가지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호 군 명의의 농협 통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평소 용호 군이 통장을 가지고 다니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방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용호 군의 통장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용호 군이 통장의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도 있어 금융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실종 당일 오후 2시가 넘은 시각 집을 나선 용호 군은 2시 40분경 집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통장 잔액은 28만 원 정도, 그 중에서 2만 원을 인출한 용호 군은 은행에서 2분 거리에 있는 북명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후 3시 24분경 환승역인 서면역에서 하차한 후 플랫폼을 빠져나간 용호 군. 가족은 용호 군이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겨했기 때문에 게임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추정했습니다. 용호 군이 누나에게 집에서 게임하는 게 제일 즐겁다 이렇게 말했고 실제 게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용호 군이 서면역에서 나와 게임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일까? 하지만 서면역에서 하차한 용호 군은 18분 만에 다시 서면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면역에는 지하상가가 연결되어 있어 용호 군이 지하상가에 들렸다가 서면역으로 돌아왔을 거라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용호 군이 무엇을 했든 CCTV에 찍힌 용호 군은 손에 휴대전화 말고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하철에 탑승한 용호 군이 내린 곳은 중앙역. 이곳은 제주행 배를 탈 수 있는 여객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용호 군이 배표를 끄는 건 맞는데 실제 배에 탑승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종이 알려지자 제주도행 배에서 용호 군을 봤다는 제보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들은 여객 터미널과 배 안에서 용호 군이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추억을 남기기 위해 찍은 사진 속에서 배경처럼 용호 군의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속 용호 군은 좌석이 없는 3등실 신발장 옆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용호 군이 배 안에서 일행과 조우했을지 모른다는 추정도 있었지만 목격자들은 일행이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용호 군이 신발장 앞에 쪼그려 앉아 MP3를 들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학생 같은데 왜 혼자 배를 탔을까 생각했습니다. 용호 군 주변으로는 아저씨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일용직 하시는 분들 같았습니다. 정말 배 안에 용호 군의 일행은 없었던 것일까? 목격자들이 다음날 아침 찍은 사진을 보면 용호 군이 앉아있던 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새벽에 바다를 보러 갑판에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극단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러나 용호 군이 배에 탑승했던 날은 개학 전 마지막 주말이라 여행을 가는 대학생들이 많았고 새벽 내내 갑판에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그날 누군가 바다에 빠졌다면 사람들이 많아 목격됐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배에서 아무런 사고도 극단적인 선택도 없었다면 배가 제주항에 도착했을 때 용호 군은 배에서 내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승객들이 하선하는 30분 동안 여객 터미널 CCTV 어디에도 용호 군의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CTV에 찍히지 않고 제주항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CCTV에 차량은 찍히지만 운전석 쪽만 찍혀서 뒷좌석은 찍히지 않습니다. 또 제주 주민들은 종종 배에서 바로 내린 후 배 밑에서 일행을 만나 여객 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호 군의 다음 행적에 대한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용호 군이 실종되고 일주일 된 8월 29일 제주도에서 용호 군을 목격한 사람이 방송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 학생 맞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이 성인 남자한테 막 끌려가듯이 함께 가는 걸 봤어요. 30대 남자한테서요. 네, 제주도 시내에서요. 제주시 연동의 모 숙소 앞에서 키가 크고 마른 10대 후반의 남학생이 30대 남성에게
손이 잡힌 채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땐 학생이 늦은 시간까지 PC방에서 놀다가 삼촌에게 잡혀가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 이후 제주도 일대 PC방에 붙여있던 용우군의 실종 전단을 보고 자신이 목격했던 남학생이 용우군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본 학생은 용우군이었을까? 정말 이군은 제주도에 왔던 것일까? 네,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배 안에서 일행을 만났는데 혹시 뭐 그 사람의 뭐 조력에 의해서 같이 내리거나 강제적으로 내려지거나 혹은 뭐 어떤 바다에 밀리거나 혹은 스스로 극단 선택을 했을 경우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배에 탄 건 맞죠. 찍힌 사진에 의하면은 일행이 없었어요. 일행이 있었다면은 그런 자세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뭐 며칠 가는 배가 아니에요. 밤을 거쳐서 아침에 도착하는. 그렇죠. 아침에 도착하는 이런 데. 네. 그 일행을 만날 가능성은 훨씬 없죠. 거기서 만났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진에 의하면은 요 시간 뒤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만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만나죠? 일행을? 그러니까 실제로 일행이라고 하는 어떤 아니면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고 가능해도 너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이거죠. 내렸느냐? 배에서 제주도에 도착했느냐? 근데 지금 CCTV 상황에는 없어요. 그리고 두 가지 가능성은 있죠. 차에 타고 왜냐? CCTV에 내리지 않았으니까 찍히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차를 가진 일행을 만나서 그 차를 타고 내렸다고 보면 맞는 것이 아니냐. 18살짜리가 일행이라는 게 뭐지? 일행이라고 하면 친구? 아니면 친구의 가족? 이렇게 만나서 차를 가진?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얼추 신원이 확인되겠죠. 어른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아닌 친구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좀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래를 만났을 거나 또래를 만났다고 하면은 남의 차에 몰래 숨어갖고 내렸나? 꼭 그래야 될 이유가 뭐야? 그죠?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배에서 안 내렸다는 거로 가능성이 높아지죠. 안 내렸다는 건 결국은 두 가지죠.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실족을 했거나 사고죠, 사고.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 바깥에 나와서 처음 배 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전에 있다가 밀려갖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의 전제는 그거예요. 선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그건 이해관계자잖아요. 아, 배가 안전해야 되는 그렇죠. 당사자들.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웃긴 게 인터뷰를 하고 탐문을 할 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보험 문제가 생겨요. 물어줘야 돼요. 네. 경제적인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 배는 아니야. 내려가고 어디 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도가 심해요. 만약에 배에서 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자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도에서 영웅군을 봤다는 제보자가 뭐 사진을 이제 당시에 막 엄청나게 뿌리고 PC방마다 붙여놨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는 배에 어쨌든 영웅군은 있었고 거기서 비슷하게 생긴 학생이 어떤 남성에 의해서 잡혀가는 거. 그러니까 앞서 저희도 이제 용호군이 10대 또래에 의해서 뭐 됐을 확률보다는 만일 뭐 간다면은 일하는 어른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거나 유인되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도 더 같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게 이 설이 좀 목격담에 어떤 추정이 있었는데요. 안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안경은 당시 안 쓰고 있었다라고 목격자는 근데 얘기를 하고 이 있었죠. 용우가 네. 거의 안경을 쓰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경을 벗고 안경을 낀 걸 구분할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이 목격자의 목격담은 네. 그냥 비슷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여기 근처에 이 사람이 끌려간 요 시간대 다른 목격자를 한번 찾아봐야죠. 다른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믿어야 되는데 네. 한 사람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람이 편향이 생겨요. 뭐냐면 몽따주를 놓고 이 애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여기 온 것 같아. 근데 이 목격자가 비슷한 사람 본 것 같은데 인 거예요. 근데 그건 특정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서 뭘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뭐 약동물 검사를 했습니다. 시신에 관련돼서. 근데 뭐 약동물은 검출되지 않았었고요. 이제 해안가의 그 어떤 자갈밭 뭐 그런 곳에서 발견이 됐었고 팬티만 입고 있었고 의류와 신발은 같이 발견이 안 됩니다. 또 부패가 심해서 얼굴이 완전 히 백골화 됐었고 허벅지와 엉덩이 쪽은 살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훼손이 많이 되는 건 바닷속에 있는 많은 어떤 뭐 어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나무 조각 이런 게서 훼손도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동물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뽕이 실제로 탐지가 되나요? 안 되죠. 최근에 그걸로 문제가 많았던 건 저기 버닝썬 사태예요. 네. 실제로도 탐지가 안 되는데 통제가 돼요. 근데 2009년에는 이미 물뽕이 이전부터 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동물이 검출이 안 됐다는 건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약동물이 검출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통지약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될 가능성을 너무 생각하면은 다른 가능성을 헷갈린다는 거죠. 네. 특히 그래서 의류와 신발이 같이 발견이 안 된 부분들, 해안가 발견된 부분, 이게 떨어져 있다는 거, 부패가 많이 됐다는 건, 특히 부패가 많이 됐다는 건 이게 뭐 맞거나 뭐 어디 상해가 됐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죠. 참고로 이제 약동물 관련돼서는 시료가 너무 적어서 국가서에서도 이건 정확도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할 정도로 얘기를 했고 사인 확인도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건 사인 확인이 불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명. 네, 그러니까 지금 시신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배에서 투신해서 죽은 자살한 변사체도 네, 실제로는 확인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해류, 조류를 따라서 빙 돌다가 어디에 되기 때문에 네. 시신을 찾은 것만도 다행인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배에서 투신 혹은 실적 혹은 뭐 투기 뭐가 됐든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는 이제 제3자가 관여됐을 경우 용호군을 배에서 차로 데리고 나와서 제주도에서 뭘 써먹다가 애를 죽인 다음에 바다에 던졌나? 라는 가능성도 하나 또 추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불편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써먹다가 다시 배를 타고 나와서 던져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 아니 그럼 거기서 그냥 땅에 묻어버리지. 왜 바다에 던져? 불편하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만약에 제주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범행을 당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굳이 불편하게 그러지 않아요. 네, 우리가 만약 제주도 안에서 많은 강력 사건 보시겠지만은 거기서 그냥 묻죠. 그죠. 네, 그리고 제주도에는 동굴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군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그러니까 제주도행 배편에 탑승했다고 알려지기 전 인터넷에서는 용호군의 실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납치와 인신매매 관련 글들이 많았는데 용호군의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가 청산도, 즉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용호군이 실종되기 3년 전인 2006년 6월, 당시 긴급출동 SOS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일명 현대판 노예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알려진 방송. 신안군의 섬에서 김과 전복 양식 등 바닷일을 10년 동안 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타와 욕설까지 당하는 청년의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인력사무소에 이를 구하러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청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노예 청년이라 불린 피해자는 섬에서 도망을 가고 싶어도 마을 주민들이 감시하며 막아 배도 탈 수 없었고 지역 공무원 및 경찰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 염전이 있는 섬에서 인신매매로 사람을 납치해오거나 섬에 관광 온 사람을 납치해 일명 염전 노예를 만든 사건들이 알려지며 용호군도 인신매매로 섬에 팔려간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들은 게 있고 군생활도 그쪽에서 해서 의견 남깁니다. 인신매매 당해서 주택이나 창고에 숨겨놓고 일 시키고 있다는 글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염전 주인들입니다. 하지만 청산도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바다에 방과 치사 도구가 다 있는 빠지선이라고 있습니다. 실뱀장어 잡는 빠지선이 있는데 인신매매로 잡혀온 사람들이 빠지선에서 휴대폰 뺏긴 채 갇혀 있습니다. 바지선, 일명 빠지선이라고 불리는 어선으로 바닥이 평평한 배를 뜻합니다. 인신매매를 당해 청산도 근처 바지선에 잡혀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 그러나 용우군이 제주행 배에 탑승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추측도 가능성에서 제외됐습니다. 해안 쪽은 기지국의 수신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용우군이 탑승했던 제주행 배 위에서 용우군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시간에 휴대폰 위치를 잡으면 청산도 기지국 위치가 잡힙니다. 위치가 그쪽으로 잡혔을 뿐 청산도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우군이 배 안에 탑승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벽 3시 21분경에 휴대전화는 꺼졌습니다. 용우군이 탑승한 부산발 제주행 배편은 전날 저녁에 출발해 다음날 아침에 제주에 도착하는 코스. 밤사이 극단 선택이라도 한 것일까?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 관련 내용이 있을지 모르나 포렌식이 됐다는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용우군의 행적이 목적지나 만날 사람을 숨기려 하는 듯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제주행 배 탑승을 가족에게 숨기거나 배표도 학생이 아닌 할인이 안 되는 성인표로 구매했습니다. 또 용우군이 배에 타고 있었던 시간, 친구가 뭐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냥 놈이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설 때의 모습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오후 2시경 게임을 하던 용우군은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더니 말없이 현관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버지는 이군에게 어디를 가냐, PC방에 가냐 라고 물었고 이군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냥이라고 대답을 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이 누군가와 만나거나 제2의 삶의 방향성을 선택한 것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네, 당시에 인터넷에 정말로 많은 추정의 글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하필 또 2000년대에 성, 농촌, 식당 이런 곳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좀 그런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데려가서 감금해 놓고 일을 시킨다. 실제로 방송에서도 터졌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지선이나 인신매매 등등 관련된 추정은 어떻게 보실까요? 멍텅구리선을 얘기하죠. 바지선 멍텅구리선. 동력이 없는. 거기 그냥 죽도 노역만 시키다가 죽여서 그냥 바다에 던지는. 신안염전 노예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에 있었다가 또 터지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지적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납치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나? 1990년대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들으면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실제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당히 괴담들이 많았고 당시 이제 기지국 관련돼서도 기지국이 청산도에 찍혔지만 이제 섬 주변에 있는 기지국은 커버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꼭 섬에 안 내려도 그 앞만 지나가도 찍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그거죠. 용우가 탔던 배가 네.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청산도의 기지국에서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용우는 청산에 간 게 아니라 배 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찍힌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던 거죠. 청산도 얘기는. 실제로 이제 발견된 곳은 경남 통영시의 매물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휴대전화 꺼진 위치로 추정되는 청산도는 사실 이제 제주도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바로 북단에 있는 섬인데 여기서 꺼졌는데 부산에 훨씬 더 가까운 통영시에서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조리로 여기까지 갔나? 갈 수 있나? 이런 의문도 있었거든요. 갈 수도 있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조류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네.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제주도 쪽에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조류가 강한 조류가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류에 대한 시차적인 실제 실험을 해보고 네.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살해돼 갖고 던져진 건지 실족을 한 건지 자살한 건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청산도를 지나던 어떤 배에 타고 있던 어떤 물건이 거기 떨어져 갖고 통영시에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 그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시신 같은 경우에도 너무 부패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 장기 빼고 던졌나 바다에서
근데 그거는 너무 네. 그러려고 하면은 네. 왜 장기를 빼고 던지겠어요? 고유정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고유정 네. 사건에서. 네네. 그러니까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진짜 범죄자라고 하면. 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굳이 이렇게 흘리겠어요? 그 정도의 계획성이 있는 범죄자라면. 이거는 계획성이 없는 범죄이거나 사건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걸리는 게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의 80%는 유서를 쓰지 않아요. 네. 이건 우리나라의 데이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데이터입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어떠한 흔적도 남기기 싫어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자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족한테 뭔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 뭔 말을 뭐 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 얘는 내 삶이라는 것을 굉장히 낮게 보는 상태에서 뭔가 주안점이 여기에 있는데 뭔가를 물어볼 때 그냥 이렇게 쏘 뭐해? 그냥 놀아. 뭐 어디 가니? 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상적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용우가 자살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거꾸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흔히 심리부검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때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은 엉뚱한 징후를 갖다 대고 용우가 이상한 범죄라고 할 것인가의 증거로서 이걸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 오래 쓰고 계시는 분들 제발 꼭 보십시오. 네, 지금 잡은 물고기 되셨다고요. 김 PD 진정.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용하시는 거 꼭 필요한 요금제신가요? 혹시 아주 예전에 느린 속도로 가입하고 비싼 요금 내고 계신가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인터넷, 핸드폰, 가족결합 등 최적의 가성비 요금제로 만들어드리면서요. 통신지원금 현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시켜드립니다. 이 80만 원 안 받으면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80만 원 지원금에 합리적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해서 최대 72만 원까지 더 챙겨드립니다. 인터넷 끝판왕은 판매 마진이 아니라 가입자 유치가 더 중요한 업체라서 유치를 위해서 마진 줄이고 사은품 더 드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합니다. 가입 안 하셔도 되고 견적만 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1666-9743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80만 원 챙기시고 요금제 더 싸게 낮추시길 바랍니다. 요금 솔루션은 인터넷 끝판왕.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살 혹은 실족사로 결론을 내렸고요. 실종 전에 용우군이 좋아했던 그 게임 아이템을 정리했던 부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제주행 여객성 시간표와 운임을 검색했던 점으로 봤을 때 뭔가 정리하고 그 방향으로 떠났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경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학교 생활 관련된 괴롭힘 등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었고요. 뭐 성적 문제,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이한 것들은 확인된 바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이 결론은 사실은 좀 불성실한 결론이에요. 뭐 학교 생활에 대한 정확한 뭐 탐문이라 아니면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심리부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뚜렷한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그때쯤은 가족들이 우리 아이는 자살할 아이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거를 거스르면서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멈췄을 거고, 그래서 객관적인 몇 가지, 특히 인터넷 아이템을 왜 정리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또 본인이 스스로 시간표와 운임을 검색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자기가 자바주로 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를 갈 생각을 했으면 제주도에 대한 검색을 했어야지.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제주도에서 알바, 네. 뭐 제주도 숙소, 네. 뭐 등등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제주도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 행동을 좀 재구성을 하면은 이제 그 용우군은 2시에 집을 통장하고 휴대폰만 들고 나와서 좀 동선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건 있으나 검색을 했던 제주도행 배를 학생 할인을 안 받고 그냥 성인으로 결제를 굳이 안 한 것은 뭐 어차피 나는 삶이 여기서 끝나니까 뭐 그거 귀찮게 그렇죠. 주는 거대로 사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가서, 왜냐하면 네. 그때면 학생 할인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증. 네.
근데 그건 나를 또 드러내는 그렇죠. 거가 예. 싫었던, 예, 나를 그- 숨기고 싶었던 사람의 모습. 그렇던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3등실 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동작 또한 뭔가 이제 구석에서 뭔가 자기를 가리는 그런 행동으로. 그렇죠. 고민이 많았던 거죠. 네.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심정이 많이 변하고 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자살했는지 자살하려다가 실족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부산에 사는 뭐 제주도로 가보지 않았던 거라서 제주도로 한번 제주도가 아니라니까요. 네. 배가 중요했던 그렇죠. 걸까요? 제주도에 가는 배를 한 거지 네. 제주도를 간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이 아이가 도대체 뭘 지향했을까? 이 아이가 적어도 몇 달 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했는지 그냥 가족들은 뭐예요? 애가 착하고 말 잘 듣고 뭐 이런 애라만 알지 얘 심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이랑 잘 얘기 안 하죠. 네. 그러면 분명히 고민을 나눴던 누군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의외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 건 아시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실 문제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 건은 그것 때문에 청소년기의 고민과 방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런 형태를 연구도 하고 심리 상태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런 거죠. 걔는 절대 죽을 애가 아니에요. 누군가 죽였을 거예요. 그냥 그걸 찾아야 돼요. 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야기 나눈 바에 의하면은 어떤 강제력이 동원되는 명확한 물증이나 정황 등은 아직 확인이 된 바는 확인된 없고 건 없죠.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은 배에서 그게 자의든 아니면 실수든 추락했을 가능성이 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시신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날 발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후에 가족들은 어쨌든 시신을 화장을 하고 네. 이렇게라도 발견돼서 다행이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좀 말씀하셨다. 네, 그런 후일담을 좀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속마음은 모릅니다. 뭐 10대의 아이의 속마음은 모르지만 정말 뭐 굉장히 많은 생각 끝에 어떻게든 또 마지막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돌아갔을 것 같은데 죽었을 것 같은데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